네, 안녕하세요. 청소정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퇴실 청소하려고 왔는데 가볍게 이제 세척만 하고 왁스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디럭스 타일인데 박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어설프게 세척하고 또 그 위에 왁스를 덧바르고 또 어설프게 세척하고 왁스를 덧바르고 해가지고 지금 왁스에 황변 현상이 되게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 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한테 말씀드렸고 지금 완전 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원래는 다른 거를 촬영하려고 왔는데 오늘 그냥 박리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가볍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리제를 사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시간에 박리제 가지고 있다는 이제 청소용품점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왁스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오염들이 보일 거예요. 어떤 오염이냐면 저희가 세척을 할 때 이제 뭐 수산화 나트륨의 계열의 세제를 가지고 왁스가 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하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에 일부는 녹고 일부는 녹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코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남아있는 잔여 왁스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바닥이 얼룩덜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탔다, 왁스가 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뭐 황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녹았다가 다시 붙으면서 색깔이 이렇게 진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척을 할 거면 왁스를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표면에 먼지나 오염들을 세척하고 왁스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박리를 할 거면 전체를 다 박리를 해야 됩니다. 수산화 나트륨에 인해 가지고 녹았다가 다시 굳은 왁스는 저희가 박리제로 인해 가지고 제거가 됩니다. 근데 박리제로 왁스를 한번 녹였다가 만약에 린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굳은 왁스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갈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박리를 할 거면 확실하게 박리를 하셔야 되고 세척을 하실 거면 정말 가볍게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업체들이 박리와 세척을 구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뭐 단가 문제겠죠. 뭐 타 업체들과 비교 견적을 해보면 어떤 업체는 뭐 50만 원, 60만 원 해준다는데 여기 업체는 뭐 100만 원, 뭐 박리 왁스를 1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도 50만 원, 60만 원짜리 이제 왁스 코팅을 의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상태가 왔는데 바닥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만 원을 받고 박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척하고 여기 위에 다시 왁스를 올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박리하지 않고 세척하고 또 왁스 올리고 또 왁스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을 가보면 오히려 바닥 상태가 가장 안 좋습니다. 박리는 반드시 박리제를 사용하셔가지고 박리를 해야 됩니다. 뭐 간혹 어떤 분들은 오븐 클리너로 박리를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알칼리 세제와 박리제는 왁스를 녹이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가장 좋은 프로세스는 같은 회사의 왁스를 코팅하고 같은 회사의 박리제로 박리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코팅을 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어떤 제품의 왁스를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세제 회사에서 나오는 박리제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가장 높은 등급의 박리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에어로 화학에서 나오는 뭐 케미 1, 케미 3가 있다고 하면 케미 3가 좀 더 높은 등급의 박리제고요. 뭐 많이 쓰는 칸가루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이지 스트립, 제가 오늘 사온 파워 스트림, 그 위에 킹 스트립 이렇게 있어요. 킹 스트립이 가장 세고 이렇게 밑으로 더 약해지는 박리제들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여기서 어떤 왁스를 썼는지 모르면 무조건 그 회사의 최고급 박리제를 사시는 게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리를 하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패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초강력 패드예요. 보시면 엄청 이제 딱딱한 패드인데 이거는 이 왁스가 박리제가 더 이상 안 먹어서 물리적으로 이제 갈아내야 될 때 이 초강력 패드를 사용합니다. 디럭스 타일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이렇게 굴곡이 생겨요. 이제 뭐 본드 자국도 있고 눌리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파도처럼 굴곡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연마소를 가지고 그 굴곡진 데를 또 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건 검정 패드입니다. 그리고 왁스 박리는 기계의 힘이 좋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3마력짜리 연마기에 10kg짜리 무게추를 추가해서 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제를 희석해 가지고 먼저 샘플을 떠봐야 되는데요. 박리제는 보통 이제 약하게 탄다고 하면은 1:10 정도의 비율에 맞추고 조금 강하게 탄다고 하면은 뭐 한 1:3, 1:4까지도 보통 맞춥니다.
박리제를 뭐 원액을 쓰거나 뭐 진하게 타면은 그 집수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박리제를 어느 정도 비율을 희석을 하고 어느 정도 불림 시간을 가질 건지 샘플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섞어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오염이 제일 심해요. 왁스들이 여기 다 썩어 있거든요. 왁스를 바를 때도 약간 막 바가지우 같은 걸로 막 퍼 부었나 봐요. 유리에도 왁스들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굳은 자국들이 보여요. 희석한 이제 세제를 오염 위에다가 한번 뿌려 봅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는 거죠. 오염이 나가는지 이렇게 한번 슥슥 문대 보는 거예요. 보면 왁스가 녹으면서 이렇게 미끌미끌해지거든요. 보시면 여기 부분 제가 발로 비빈 부분은 오염이 없어졌죠. 그러면 1대5 정도 희석한 다음에 제가 볼 때 한 3분 정도 불리고 그 다음에 기계 돌리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계에는 저희가 그냥 맹물을 넣었고요. 이 큰 통에는 100리터짜리 통에는 5대1로 희석한 박리제를 지금 탔습니다. 이제 마포걸레를 이용해서 바닥 전체를 바르는 게 아니라 발라놓으면 마르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가지고 조금씩 발라놔야 됩니다. 왁스를 녹이면서 이제 금방 굳기 때문에 너무 적게 바르는 것보다는 살짝 그래도 흥건하게 발라주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박리된 곳, 그리고 이쪽이 박리 안 된 곳. 색깔 차이가 명확하죠. 박리를 했는데도 보시면 이렇게 왁스가 다 안 날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계는 평평한데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가지고 이런 데는 왁스가 때가 안 벗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다시 약품을 재놓고 후에 솔패드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박리가 끝난 바닥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살짝 하얗게 갈린 부분들도 있는데 박리제에 녹지 않는 왁스들을 물리적으로 갈아냈고 이것들은 이제 왁스를 올리고 나면 색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맞춰집니다. 왁스 코팅이 끝난 바닥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바닥과 비교해 보시면 남아있는 잔여 왁스들도 전부 벗겨내서 색이 균일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리 끝.